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웰싱킹,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저자 켈리 최, 켈리 델리의 회장이시죠. 이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늘 대출에 밀려있길래 아예 그냥 신책으로 신청을 해버렸더니 그게 더 먼저 왔네요. 그래서 드디어 새 책, 따끈따끈한 새 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숨에 읽어버렸고요. 제가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인 2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생각의 뿌리 1, 2, 3, 그리고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여기 60개의 핵심 가치를 준비했다.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모두 골라라. 그리고 10개를 줄이고 다시 5개로 줄여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핵심 가치를 적용해 결정하라. 60개의 핵심 가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취, 모험, 진정성, 변화, 헌신, 공동체, 공헌, 용기, 창의성, 배움, 효율성, 공감, 경험, 공정, 믿음, 친구, 관대함, 성장, 겸손, 유머, 이상적인, 논리, 충성, 개방, 수용, 타인의 인정, 결과 지향, 만족감, 성공, 뒷받침, 체계, 균형, 아름다움, 도전, 경쟁, 자신감, 일관성, 호기심, 자존감, 다양성, 평등, 윤리, 탁월함, 명성, 가족, 자유, 조화, 건강, 정직, 자립, 개성, 리더십, 열정, 과정 지향, 현실적인, 안전함, 봉사, 안정감, 팀워크, 투명성, 부. 자, 이제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는 달성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가령 나는 1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나는 10kg을 감량하겠다. 이렇게 하면 목표로 가는 전체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목표는 무조건 원대해야 하는데 큰 목표가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 된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도 필요하다. 중장기 5년 계획과 10년의 목표를 쪼개서 올해 1년 동안 달성할 목표가 무엇인지 정해보자. 그리고 1년의 목표를 다시 쪼개서 반기별, 분기별, 매월, 매주,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리고 데드라인도 정해놔야 하는데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면 도달하기 힘들어진다. 두 번째 뿌리, 결단력. 이제 당신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다.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결단은 자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결단을 내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세 번째 뿌리, 선언. 아무리 확고한 결단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언하라. 간혹 선언하고 실패하면 오히려 위치가 난처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네 번째 뿌리, 믿음.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다. 내가 강연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5번째 뿌리, 신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봉이로 인생을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6번째 뿌리, 확신. 강한 확신은 5번째 뿌리인 고든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7번째 뿌리, 질문.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잡은 답을 피할 수 없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을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부를 이루는 핵심 뿌리다. 지금까지 웰싱킹의 본질은 7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키워내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일과 비슷하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난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먼저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강한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무엇인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웰싱킹의 정수인 시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일할 때나 수면을 취할 때나 운동하거나 대화를 할 때 등 그 어느 순간에도 무의식이 계속 일하도록 설정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하는데 즉 잠들기 직전의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의식, 잠재의식은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삶에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며 똑똑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특히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점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무의식을 통제해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첫째,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앞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시각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내가 이 방법을 통해 나의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큰 불을 거머쥐었듯이 당신에게도 분명 큰 힘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시각화는 크게 채우기와 비우기로 나눌 수 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해 무의식 속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비우기 시각화까지 실천해야 한다. 비우기까지 해야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채우기와 비우기를 6가지 시각화로 구성했다. 첫 번째, 청사진 시각화.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이 두고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한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두 번째, 영화 감독 시각화. 영화 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은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 호흡은 숨을 마실 때 코로 3초 정도 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내쉴 때는 마신 것보다 3배 정도의 길이로 배를 훌쭉하게 만들며 내쉰다. 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코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는 온몸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며 호흡하라. 손을 20번 정도 가볍게 쥐었다 펴라.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의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하라. 몸이 의자 속으로 푹 꺼질 듯이 편하게 앉아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얼굴의 긴장도 풀린다. 이마와 눈썹, 눈을 지나 입의 긴장도 풀린다. 목과 어깨, 팔다리도 긴장이 풀린다. 온몸의 긴장을 푼 채 더 의자에 깊숙이 앉는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영화 감독이 된다. 주인공도 당신이고 감독도 당신이다. 이 영화는 감독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5년 정도 당신의 중장기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화다. 당신은 실패도 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가로막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5분간 자세히 그 장면을 그려보라. 당신은 어떤 우여곡절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다. 당신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엄청난 힘을 얻고 원했던 모든 걸 이루어낸다. 자, 이제 당신 인생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룬 상태다.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느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가? 집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경치가 보이는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보라. 어떤 침대를 쓰고 어떤 거실이 있는가? 그 거실에서 누구와 식사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떠올려 보라. 이렇게 멋진 집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라.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사람들을 보았는가? 성공 직후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했는지 꼭 기억하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네라.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내조해줘서 또는 외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미안해.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내가 오해했어. 해냈구나. 멋있어. 자, 이제 눈을 떠라. 노트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날짜를 적어 넣어라.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적어라. 조금 전에 영화감독 시각화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떠올려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본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의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3번째, 아침 시각화. 아침 시각화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실시하는 시각화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만을 시각화하면 된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큰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일이다. 이 시각화는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4번째, 긴장 시각화. 채우기의 마지막은 긴장 시각화다. 긴장 시각화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 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각화다. 내 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라.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을 앞두고 있다면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강당에서 감동적인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작은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긴장 시각화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도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5번째, 블랙홀 시각화.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시각화는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시각화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잠재의식에서 뿜어내는 부정적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부정적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다. 집중해야 할 때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블랙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블랙홀 시각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이대별로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40살이라면 10대, 20대, 30대까지의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이때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과 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도 이를 통해 지울 수 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동기부여로 충만해진 상태다. 당신은 지금 시내에 가고 있다. 차가 쌩쌩 달리는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 있다. 그때 덤프 트럭이 당신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 이미 부서져 버린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많은 사람이 당신 주변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당신은 죽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육신은 병원에 가고 있으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라. 배우자, 부모님, 친구, 자녀와 작별 인사를 나눠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라. 이제 당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영혼이 된 당신은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장례식장에는 누가 왔는가? 누가 당신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까? 당신은 장례식을 계속 지켜본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당신이 살던 도시가 눈에 보인다. 당신이 없는 이 도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당신이 없지만 지구는 어제와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다. 당신 바로 앞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다.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은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인다. 지금부터 3분간 당신의 초등학교 전까지의 모습을 보고 블랙홀에 모두 버려라. 지금부터 3분간 초등학교 시절의 모든 사진을 떠올리고 블랙홀에 버려라. 이렇게 유년 시절과 초등학생 시절의 사진이 묻어있는 군더더기를 모두 블랙홀에 버려라. 이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 사진들을 떠올려 본다.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같은 방법으로 블랙홀에 모든 인생 사진을 버린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사진들이 블랙홀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모든 기억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들에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이제 당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사진과 감정이 없다. 당신은 이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백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당신이 만약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더라면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라. 30대, 40대, 50대, 60대, 100살까지 상상해보라.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당신의 영혼은 원래 왔던 우주로 돌아간다. 이 지구에서 당신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서히 눈을 떠라. 블랙화 시각화를 한번 했다고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 할수록 밑바닥에 있는 사진들이 다 올라온다. 스스로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비울 수 있다. 마치 컴퓨터에 쌓인 쓸데없는 메모리와 파일들이 정리되는 것처럼 머리가 가벼워지고 두뇌 회전이 빨라진 것을 알게 된다. 블랙홀 시각화는 2, 3년 정도 수련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 6번째, 저녁 시각화. 저녁 시각화도 블랙홀과 같은 비우기 과정이다. 블랙홀 시각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산다는 것이 다르다.
블랙홀 시각화가 과거 인생의 모든 잡념을 비우는 것이라면 저녁 시각화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비우는 시각화를 한 후 다음날 기상했을 때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한 아침 시각화를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상 웰싱킹의 정수인 6가지 시각화 방법을 모두 소개했다. 시각화는 글로 읽히면 어렵고 직접 실천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야 한다. 시각화를 통해 보았던 당신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각화를 통해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길 응원하겠다. 정말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켈리 최의 시각화라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밤에 잘 때는 블랙홀 시각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침 깨우기 시각화 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때 블랙홀 시각화를 듣곤 하는데요. 물론 듣다가 그냥 잠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끝까지 다 듣지 못하더라도 항상 켜놓고 자는 편이에요. 시각화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디자인하라입니다. 웰싱킹의 정수가 시각화라면 그 실천의 결과는 균형 잡힌 삶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웰싱킹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이 성공하는 삶이며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명제를 우리 모두가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수레바퀴란 라이프 코치들이 개인 코칭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각 영역마다 1에서 10점까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 이를 통해 각 역할에 대한 삶을 교정할 수 있다. 삶을 시각화한 바퀴의 모양을 보고 현재 삶의 균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두 10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영적인 건강, 마음의 평화 상태. 두 번째, 개인 재정 상태. 세 번째, 직업과 미션. 네 번째, 건강한 몸과 근육 상태. 다섯 번째, 흥미롭고 재미있는 삶.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일곱 번째, 가족과 친구 관계. 여덟 번째, 사회적 균형, 기부에 대한 것. 아홉 번째, 지속적인 성장. 열 번째, 정서적 건강, 즉 행복 지수이다. 이 각각의 지수에 대해서 점수를 1에서부터 10점까지 매기는데 물론 가장 만족한 상대가 10점이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특별히 낮다면 이 수레바퀴는 울퉁불퉁한 바퀴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덜그럭거리며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5에서 10년 안에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그때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원형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다만 수레바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향상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중 한 가지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영역은 절로 향상될 것이다. 당신에게 응원하고자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건강한 수레바퀴를 만드는 과정에 진지하고 깊은 심도로 임하라. 가능한 한 외부의 자극 없이 온전히 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동그란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길 권한다. 답한 후에는 수레바퀴가 원형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길 바란다. 내가 성공했듯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서 켈리 최의 영상을 접했는데요. 진정성 있는 열정이 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켈리스가 되었습니다. 긴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